혹시 노도강을 아시나요?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이른바 노도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돌아다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영글 조개 성지로 불리는 지역 아닌가요? 부동산 급등기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0대와 30대가 몰려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해서 더 유명해진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보다 가격 하락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에서 40%는 하락했다고 합니다. 노원구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20대, 30대가 매수를 많이 한 이유를 알려드려야 이런 실수를 반복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원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노도강이 젊은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던 첫 번째 이유는 가성비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 제일 뒤늦게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는 지역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거나 다른 지역이 너무 올라서 뒤늦게 사람들이 매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1990년대에 만들어진 아파트로 복도식이 많고 노후화된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더 오래된 아파트도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이면서 베드타운처럼 만들어진 도시의 느낌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노원구는 편의시설이 서울에서 적은 편이며 상업지구가 불편한 구성으로 만들어져 살아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군과 대중교통이 좋은 편이어서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뚜렷한 곳이군요. 네, 가격이 저렴하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성비로 실거주하면서 나중에 개발호재 기대감으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제가 알려드린 정보는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노원구가 가성비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에서 상대적인 비교는 가격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개발호재가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미 다 분석된 개발호재이고 재개발, 재건축 호재는 10년 넘게 기대만 주고 진행하다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도강은 수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기회가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기회를 다 무산시키면서 슬럼화가 진행된 지역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얼마나 힘든지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과 평균 대지 지분이 몇 평인지 계산하면 경제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지금의 법으로는 개발이 힘든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치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용적률 상향 조절이 되면 가능도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해도 초고층 아파트로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고 기회가 있을 때 수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현 시점으로 재건축을 하면 가구당 대지 지분이 낮고 일반 분양도 적은 편이라 추가 분담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리와 건축비까지 상승해서 추가 분담금이 더 많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제일 늦게 움직이고 폭등하면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가장 저렴하거나 부동산이 폭락해서 거래량이 없고 꾸준히 가격 횡보를 할 때 장기적인 시점으로 매수를 하는 지역입니다. 거점 개발도 이미 10년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광운대역, 노원역, 상동역 등 주변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뒤늦게 거점 개발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부동산에 관심이 적었던 20대와 30대가 뒤늦게 정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락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젊은 층과 노인층이 많이 거주해서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수층이 20대, 30대가 많다는 것은 부동산 위기에 경험이 별로 없고 위기의 연체율도 제일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초고령층 주민도 많아서 경제 위기의 파산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초급매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최저점을 경쟁하듯 내려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손절도 뒤늦게 나올 수 있고 경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하락기에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2차 하락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언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강북은 나라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전철과 광운대역 주변, 모원역 주변, 상동역 주변 등 여기가 개발되고 나서 주변이 같이 개발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거점이 완성되면 거점을 기준으로 개발될 수 있는 곳을 투자해야 합니다.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도 하락도 많이 안 하는 구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하락하고 있으니까 매수 타이밍은 아닌가요? 매수 타이밍은 개인별 현재 상황과 자금 흐름, 인생계획, 부동산 투자의 목표 등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산 투자는 자신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최소한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가 아니라서 안전합니다. 노원구는 1호선이 지상으로 지나가서 지역이 나뉘는 단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단지별로 상업지 편의시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대중교통은 편리한데 자차는 불편한 이상한 지역입니다. 신도시에 살던 사람이면 불편할 수 있지만 구도심에서 살던 사람이라면 막상 살아보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옛날 감성이 많이 묻어 나오는 지역입니다.
거점 개발이 완성되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개발하기 힘들어 방치될 수 있는 지역이라서 거점 개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식 없이 부동산 공부만 가지고 아무런 정보 없이 진입하시면 고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에 민감하게 접근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노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악한 사람을 만들어서 비난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했던 사람들이 모두 영끌족은 아닙니다. 모든 영끌족은 집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비난의 화살을 주고받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자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경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